데이터 타입 t가 주어졌을 때 t가 structural이라는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메타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상은 타입의 프로퍼티를 알려주는 메타 펑션을 배우고 있어요. 따라서 전체 메타 펑션의 이름에서 is 언더바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프로퍼티 이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structural이라는 프로퍼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퍼티는 근래에 추가된 프로퍼티거든요. 이 용어 자체는 언제 등장을 했냐면 스펙 문서상으로는 C++20에 이제 등장을 해서 계속 유지가 되다가 C++26 스펙에 이르러서 근래에 이르러서 이 메타 펑션이 추가가 됩니다. 이 스트럭처라는 용어 자체는 그 20스펙하고 좀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요. 20스펙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 템플릿 쪽에서는 좀 이슈가 있었던 요소가 뭐가 있냐면 논타입에 대한 논타입 템플릿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그 관련된 기능을 다양한 타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한 문서가 이때 이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다음 요구사항도 이때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스트럭처라는 용어가 이때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이때 좀 줄거리가 있는데 이제 플라팅 포인트를 이 당시 때 뭘 할 수가 없었냐면 non type 템플릿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슈가 되다가 이게 스펙 문서가 여기서 중간쯤 딱 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 그 승인 단계에서 내셔널 바디라고 해서 표준 문서를 만드는 그 나라마다 대표하는 표준위원회가 있은 멤버가 있어요. 그 멤버에다가 발송을 해서 확인 작업을 이제 진행하고 대부분 끝나면 이제 국제표준 인터내셔널 바디에서 국제표준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내셔널 바디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플라팅 포인트에 대해서 논 타입으로 지원을 하는 거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명령어가 이때 한번 그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때 한번 논 타입에 대한 템플릿 파라미터에 대한 기능을 확장해야 되는구나. 그게 어떤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구나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용어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미미하게 변경이 되고 확장이 되다가 C++26 스펙이 와서는 드디어 메타 펑션으로 자리가 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트럭처럴이라는 타입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템플릿 파라미터의 non 타입 이 부분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컨스턴트 템플릿 파라미터라고도 불러요. 템플릿 파라미터에서 이거는 컨스턴트를 말을 씁니다. 컨스턴트 템플릿 파라미터로 사용될 수 있는 타입을 기술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있었거든요. 기존에도 인티저 정수형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쓸 수가 있었어요. 플라팅 포인트 타입은 20년 동안 거의 쓸 수가 없었고요. 그 non 타입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있다가 이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 용어가 기존에 있던 모든 요소들을 여기다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스트럭처럴 타입에 이제 스칼라 타입이 포함이 되어져요. 근데 스칼라 타입은 아리스메틱 타입이 있거든요. 즉 정수형하고 부동소점을 쓸 수 있다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누머레이션, 포인터 타입 이 부분은 예전부터 됐었고요. 포인터 투 멤버 타입도 제가 알기로 예전부터 됐습니다. 그 다음 메타 인포는 이제 최근에 추가가 된 거고 널 피트리얼, 그 다음 이들에 대한 CV 퀄리파이어가 이제 스트럭처리라는 타입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흔히 사용했던 대표적인 타입이 리터럴 타입이 있었거든요. 흔히 이제 컴파일 상수 타입 이렇게 불렀던 리터럴 타입이 있는데 이 리터럴 타입도 스트럭처 타입의 일부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럭 타입이라는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만족하게 되면 템플릿 파라미터의 컨스턴트 템플릿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컨스턴트 템플릿 파라미터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보게 되면 스트럭 타입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초론에서 얻어내는 타입들 그런 타입들도 역시 컨스턴트 템플릿 파라미터 타입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거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컨스트럭 타입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스칼라 타입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리터럴 타입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컴파일러가 그 타입의 내용을 전체를 다 완벽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멤버들이나 그 베이스 클래스가 모두 퍼블릭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상수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변경이 되면 안 되거든요. 변경하는 거를 컴파일 시간에는 불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non-mutable, 즉 muta블이 없는 그런 멤버, 그 다음에 퍼블릭인 베이스 클래스, 퍼블릭인 멤버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 클래스라든지 스태틱 멤버 자체도 스트럭처리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내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스트럭처리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간에 템플릿 인수나 상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야 됩니다. 뮤터블 속성이 없어야만 그 타입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근래에 추가된 경우라서 예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실행을 할 수는 없는데, 그 표준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S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일단 int가 뭐냐면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니까 여기 있는 베이스 클래스라는 멤버가 스트럭처럴 타입에 포함이 되는 거죠. 따라서 S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스트럭처럴 타입이 됩니다. S는 스트럭처럴 타입이 돼요. 그 be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이 클래스가 되니까 멤버가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접근 권한이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bed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뮤터블이 들어간 경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죠. 배열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 배열, 그들에 대한 배열이라는 용어도 나오잖아요.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럭처럴 타입에 속하고요. 상속 관계에서도 이 베이스 클래스 이 부분이 이제 서로 퍼블릭 관계이고 내부에 있는 요소가 모두 여기 같은 경우는 S가 int잖아요. 그리고 그 int가 퍼블릭이잖아요.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가 스트럭처럴 타입이고 상속받았을 때도 퍼블릭으로 받았기 때문에 B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C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으로 해서 상속을 받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없다는 소리냐면 템플릿 파라메타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C 타입은 C가 C죠. C 같은 경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B는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람다도 여기 언급이 되어져 있네요. 람다 경우에도 이제 있나 봐요. 여기 캡처 레스 메디 람다에서 외부에서 캡처해서 들어온 값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 람다에 대해서도 태클 타입 했을 때의 스트럭처 타입으로 이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상수 연산을 컴파일러가 상수 연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실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어떠한 타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타입이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것이 딱 컴파일러가 딱 보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대부분 이걸 이제 상수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람다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어떤 값이 딱 들어오게 되면 컴파일러가 이 외부에 들어오는 요소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얘에 대한 정체를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리고 이 컴파일러가 작동하는 표현식에서 객체가 생성이 되거나 소멸된 경우도 이 상수는 이 상수 표현식상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부분은 컴파일러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생성해서 전달되거나 하는 경우는 역시 몰라요. 그래서 이 상수 표현식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요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컴파일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람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밖에서만 전달된 캡처된 것만 없으면 이 요소를 전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L 타입에 대해서도 스트럭처럴 타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템플릿 관련돼서 상수 템플릿 파라미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트럭처럴이라는 타입이라는 이 프로퍼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만족하게 되면 템플릿 파라메타의 상수 템플릿 파라메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 C++ 26 스펙에 이르러서
non type 템플릿 파라메타가 어떠한 요소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정립이 된 겁니다. 20스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했다가 이제 6년이 지난 이후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립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